그리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볼게. 자, 먼저 주영이 다 적었냐? 네. 부등식의 성질, 1차 부등식을 풀려면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돼.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는 안 바뀌어. 근데 언제 부등호가 바뀐다?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뀐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때 자, x를 구하려면 x의 개수인 a로 나눠야 돼.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부등호를 바꿀까 안 바꿀까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양수면 안 바꿔, a가 음수면 바꿔. 알겠지?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을 풀 때 써주면 된다. 자, 그리고 절대값, 선생님이 절대값 나오면 두 가지 풀이법 얘기했다. 절대값과 수와의 부등호는 선생님이 그냥 바로 x를 구하는 걸 했었어. 절대값과 수와에 대한 부등호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절대값과 수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x의 범위를 나눠야 돼. x가 뭐일 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야? 1.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이거 x의 범위 나눠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면 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 자 이제 넘어갈게. 넘어가서 자,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거 이어서 자 옆에 정리한다.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 자, 2차 부등식. 그럼 요것만 2로 바꾸면 되겠다. 그치? 2차 부등식. 그럼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만날 건데, 거기 보면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 자, 뭐를 이용해서 그릴 거냐면,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거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제 여기 부등호가 뭐가 들어올지 몰라.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자, 우리는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게.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면 다 양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을 풀다 보면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 다음 이 그래프 y는 0은 x축이니까 x축 먼저 그렸어. 이해되겠지? y는 0은 x축이니까 얘 먼저 그렸고, 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냐 작냐를 결정하려면 우리는 항상 같을 때를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셋 중에 하나가 나와. 알겠지? 너희들이 2차 함수 저걸 그려보면 선생님 저 꼭지점으로 저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 꼭지점에 y좌표가 음수면 0이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겠네. 그치? 이해되겠지? 자, 우리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야. 그래서 실제로 판별식 y가 0 넣고 1제곱 마이너스 ic 얘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뭐 그냥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이 녀석은 중근이니까 이렇게 됐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 작겠지. 이거는 는영 풀어보면 허근이 나오거든. 그치? 교점이 없다라는 건 실수가 없는 거지. 방정식을 풀면 허근이 나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풀 거는 뭐냐면 이걸 풀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를 지금 이걸 만약에 푼다고 하면, 이거를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y가 지금 이걸 y라고 넣었지. y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는 크다를 만족하니까 0이 되면 안 되잖아. 얘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려면, 얘는 y값이 0보다 크려면 이 한 점만 빼고 다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한다고. 얘는 모든 점들이 다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거 거래한 거는 y가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거니까 얘가 되겠지. 얘는 알파만 아니면 되겠지. 얘는 모든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겠지.
이해돼? 막상 풀라 그러면 너희들 못 풀어. 지금 선생님이 한 거를 잘 이해하라고. 아, 2차 분원식을 풀려면 2항에서 0 만들고 이 그래프와 y는 0, 두 그래프, 얘는 x축이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2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0개인데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을 찾아서 얘가 원하는 그 부등호 방향을 보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해? 선택을 한 부분의 x의 값은 여기랑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 그래프가 선택된 x의 값은 요거랑 요거랑 만들어지지. 이 그래프가 선택된 x의 값은 전부 선택이 되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선택은 x를 하는 거지만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y 가지고 해야 돼. 왜냐면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원하는 게 미션이었고 그걸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게 내가 찾는 거였잖아. 이해되겠지? 이게 대부분 친구들이 처음에 잘 안 돼. y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실제 답은 x로 대답하는 거야. 되겠어? 요게 2차 부등식의 자 풀이다. 자 그럼 아래 2차 부등식의 풀이 정리 좀 할게.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a는 양수로 가정하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우리는 자 얘가 x축이라 그랬어. 자 x축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얘를 y라고 두고 이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2개인지 하나인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뭐다?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지.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얘가 0이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얘가 이거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지만 안 되면 근해무식을 쓰면 돼. 만약에 얘가 d가 0이 되면 이 점을 찾아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근해무식을 쓰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교점이 없으니까 구할 필요는 없어. 이해되겠지?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이 상황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판별식을 통해서 교점이 2개인지 하나인지 없는지 확인하고 교점이 2개면 찾아. 교점이 하나면 찾아. 알겠지? 교점이 없으면 안 찾아.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만 알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거를 보라고 이제 얘가 원하는 게 이건지를 보고 내가 y값을 통해서 그 만족하는 녀석들에 대한 그래프 위의 점들을 찾으라고. 이해됐어? 이번에 하나만 해볼게. 0보다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되잖아.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이 점만 되고 얘는 없어. y값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애들은 없잖아.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얘였다면 얘는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때는 얘가 되고 이때는 이걸 만약에 뭐 감마라고 하면 얘는 감마 딱 한 점만 선택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가 되겠지. 만약에 이 부등식을 푼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려진다면 그치? 이해되겠어?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등식에서 필요해. 단순히 2차 방정식을 푸는 능력과 판별식만 가지고 푸는 능력이 아니야. 알겠지? 이해됐어? 이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지. 네 아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이해됐어? 이걸 이제 공식으로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크다.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얘가 0보다 작다. 뭐 등호가 들어있으면 나중에 나도 등호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다는 이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건 이거 알파 왼쪽과 베타 오른쪽에 나와서 이때 해집합은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렸을 땐 0보다 크면 아웃 바깥으로 나가야 돼. 알겠지? 그럼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얘가 나오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럼 수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안쪽이 나온다고. 안쪽. 되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분식을 풀다 보면 이게 제일 많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x과의 교점이 두 개인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2차 방정식 풀다, 2차 부등식 풀다 보면. 그럼 이제 요 0보다 크다. 이 양수라고 선생님 양수라고 하고 얘기했다 지금. 알겠지? 음수면 이렇게 그리고 해야 되니까 이게 달라져. 알겠지? 양수라고 하면 0보다 크면 아웃. 알겠지?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알파, 베타, 인. 안쪽으로 된다. 이해되겠어? 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바로 공식으로 대답하기도 한다고. 이해되겠지? 0보다 크면 아웃, 0보다 작으면 인. 이해되겠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공식으로 바로 구하기도 한다. 그리는 작업 스킵하고 이렇게 바로 대답하기도 해. 알겠지?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이거 물어보지. 너 그래프 그려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자, 다음 세 번째, 절대부등식은 뭐야?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뭘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거기다 써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쓴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절대부등식은 x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분식 아래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게 뭐가 될지 몰라. 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나중에는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양수로 가정을 할게. 자, 한 문제만 풀어보자. 자, 얘가 그럼 a가 양수란 말이 빠져야겠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기 위한. 자, 참고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a는 0이 아닌 거야. 근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또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너희들이 저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풀 수 있느냐. 자, 지금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a는 0이 아니야. 그럼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는 게 아니라 얘를 y라고 하고 요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요 그래프를 추론하자. 추론. 너희들이 추론 능력이 안 돼. 고2가 돼도 고2 친구들도 이거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모르면 계속 몰라. 고1 때 못 받아들이면 고2 때 돼도 몰라. 선생님 경험상 그래. 경험상. 그냥 어렵구나 하고 그다음 받아들이지를 못해. 추론이 안 돼. 추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본인이 추론을 못해. 잘 안 된다. 이게 쉽게 이게 만들어지는 어떤 파트는 아니야. 추론 파트가.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를 푼 아이디어는 이래.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라는 건데 y값이 0보다 크려면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에서는 항상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미션을 만족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언젠간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아래 블록에서 가능해. 아래로 블록에서 가능하고 이렇게 그려지면 또 안 돼. y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y값이 음수가 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돼도 안 돼. 그치? y가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되는 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해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그럼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거나 또는 x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y가 0 넣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로 충분히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이 추론이 된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학습 방법을 이 그래프를 고민해보지 않고 이 결과를 가지고 푸는 친구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항상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라는 이런 그림을 이해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어떤 단계가 돼. 알겠지?
이걸 안 그리고 이 결과를 바로 그냥 문제 푸는데 쓰는 친구들은 모든 그래프 추론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 이걸 알아야 이걸 만들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이걸 만족할까라는 추론 작업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너희들이 얻어낼 수 있어. 이거는 어쨌든 보면 얘를 이해한 사람이 얻은 선물이야, 알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이해한 사람이 이걸 만들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지? 이 생각을 항상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런데 추론이 지금은 단순해. 아볼, 이볼이랑 한 별씩만 가지고 추론이 됐잖아. 나중에는 더 디테일한 추론을 원해. 그래서 미리 거기다가 얘기를 할게. 2차 함수의 추론을 하기 위한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아볼, 이볼이야. 저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해봐라고 하면 필요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다 쓸 거야. 아볼, 이볼. 두 번째, 축이 뭔지 알지? 2차 함수는 축이 있잖아, 그치? 2차 함수 축 구하는 거 너희들 알지?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이제 완전제곱 축으로 변형하면 축이니까 축의 위치. 세 번째, 중요한 거 먼저 쓸게.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정의역이 이제 1부터 3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라 그럴 때는 저게 경계가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 다시 해야 돼 이거. 알겠지? 어쨌든 어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고 네 번째 편별식의 부호. 이거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추론은 물론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은 끝나. 아볼, 이볼,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어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로 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어떤 그래프 해석이 끝나거든. 이해되겠지?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각각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건 이제 너희들의 능력이야.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추론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추론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내냐는 이게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이런 건 이제 너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가 원하는 어떤 상황을 만족하는 그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작업. 얘가 원하는 상황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길 원하구나. 그럼 이렇게 그려진 친구는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자, 주어져 있는 상황을 잘 접근한다. 그래서 절대분능식 문제는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너무 커 여기는 절대분능식은. 알겠지? 2차 함수 심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절대분능식 2차 함수 심화.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